한 지역이 특별한 천연 자원도 없이 유리한 지리적 조건도 갖추지 못한 채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기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주목하는 하나의 특별한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사추세츠는 뉴욕 다음으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생산성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뉴욕이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라는 점에서 장점을 갖고 있긴 하지만 매사추세츠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성과를 달성했죠. 만약 이 지역이 독립된 국가였다면 1인당 GDP 기준으로 모나코와 룩셈부르크를 제외하면 세계 최상위권 수준일 것입니다. 노르웨이처럼 엄청난 석유 수익을 가진 나라들보다도 더 높은 생산성을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것이 똑똑함으로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 경제의 핵심 자원은 바로 사람이며 교육 수준, 학업 성취도 지표에서 미국 내 상위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단순히 IQ 수치만 높다고 해서 경제가 잘 굴러가는 건 아니죠. 진짜 중요한 건 이런 지적 능력이 실제 경제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매사추세츠에는 세계에서 가장 명망 높은 대학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것 자체가 하나의 핵심 산업이 되었고, 더 나아가 이런 교육기관들을 바탕으로 첨단 기술과 세계적 수준의 기업들이 발전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런 경제적 성취가 주 차원의 소득 수준을 넘어서 일반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확실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천연 자원이나 지리적 이점 없이 이런 성과를 낸 매사추세츠는 각종 생활 지표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지속 가능한 고소득 경제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셈이죠. 과연 매사추세츠는 어떻게 미국에서 가장 지적 수준이 높은 지역이 됐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이런 장점을 활용해서 세계적 수준의 생산적 경제를 구축할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경제 시스템을 다른 주나 다른 나라에서도 따라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시작점은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도착한 정착민들이 상륙한 바로 그것입니다. 매사추세츠 기원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이 모든 게 우연한 사건이었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순례자들로 불리게 된 청교도 분리파는 원래 허드슨강 입구에 정착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날씨 조건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면 훨씬 열악한 운영 거점인 케이프 코드로 향하게 됐고, 결국 플리머스 식민지를 세우게 됐습니다. 이곳이 바로 미국 추수감사절 전통의 출발점입니다. 공식 휴일로 완전히 인정받기까지는 1863년까지 기다려야 했지만요. 여러 식민지들이 해안을 따라 플리머스 모델을 복사하려고 시도했지만 새로운 정착민들이 계속 서부로 밀려들면서 어느 식민지도 크게 번영하지 못했습니다. 식민지 지도자들은 새로운 영국 귀족들이 한때 고향이라 부르던 도시 이름을 따서 보스턴을 건설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보스턴이 나중에 매사추세츠주로 알려질 지역의 초기 정착민들이 고등교육을 장려하기로 결정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1636년에 새로 들어온 성직자들을 위해 새로운 대학을 설립했는데 이게 나중에 하버드가 되었습니다. 하버드는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고등교육 기관입니다. 매사추세츠는 빠르게 산업화됐고 19세기 남북전쟁이 끝날 무렵까지 기술 혁신을 주도했습니다. 이미 이 주에서는 기술 혁신과 교육을 장려하는 여러 이니셔티브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가스 엔진 자동차를 도입한 최초의 주 중 하나였고,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인 AIT를 설립했죠. 보스턴 칼리지, 에머스트, 스미스, 클라크, 노스이스턴, 시몬스 등이 모두 단 40년 만에 설립됐습니다. 대공황으로 인해 매사추세츠는 제조업 대부분이 중단되는 악순환에 빠졌지만 실제로는 변장한 큰 축복이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자 및 통신 산업의 발전과 연방 자금 지원이 마침내 주에서 교육에 중점을 둔 것이
귀중한 자산임을 증명했습니다. 이 주에는 앞서 언급한 MIT와 하버드 같은 학술계 거물들이 있고 수십 개의 다른 매우 명성 있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즉, 교육을 찾아오는 학생들로부터 주로 많은 돈이 흘러들어옵니다. 약 7천 명대의 학부생이 있는 하버드만 해도 수업료로 약 4억 2천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어요. 여기에는 주로 주 외부나 해외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지불되는 주택, 식료품, 기타 기본 필수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버드의 기금 가치는 2024년 기준 약 532억 달러에 달해서 매사추세츠 연결고리에서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을 만들어냅니다. 교육적 혜택을 받은 졸업생들은 이 주의 세계적 수준 기관들이 매우 똑똑한 동문과 교수진을 유치하는 역할을 해요. 이들은 가르치고 종종 매우 높은 급여를 받는 부업을 하면서 민간 산업과 정부의 고급 연구 기업에 전문 지식을 제공합니다. 다시 말해서 농업과 중공업 같은 분야의 한계는 실제로 교육에 초점을 맞춰 두뇌 집단을 장려함으로써 장점으로 바뀌었어요. 이는 최근 많은 영상에서 살펴본 경고 이야기들의 반대편 사례입니다. 그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때 비어있던 과거의 방직 공장과 제조 공장들이 대형 기술 회사들이 지원하는 연구센터로 변모했습니다. 매사추세츠에는 현재 수천 개의 실험실, 연구개발 시설, 첨단 제조센터가 있어요.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사하는 이유는 똑똑한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매사추세츠는 연간 155억에서 371억 달러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10개 주 중 하나이며 이 분야의 전국적인 선도주자입니다. 벤처 캐피털 투자가 실리콘밸리 같은 글로벌 거대 기업과 맞먹는 수준이에요.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 중 하나는 90년대 초에 설립된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NIT 분사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여전히 대학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방부의 연구개발 부서인 DARPA와 자주 협력합니다. 영광스러운 대합 연구 프로젝트로 시작된 것이 자체적으로 주요 기관으로 성장했으며 구글과 합병한 후 불과 3년 만에 직원 수가 원래의 7배가 됐어요. 2024년 6월 기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연간 매출은 7,75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아직 상업용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히 놀라운 성과죠. 지금은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특히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유능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잠재적 응용 분야가 매우 명확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매사추세츠의 교육, 금융, 정부 기관의 독특한 조합이 촉진할 수 있는 세상을 바꾸는 장기 연구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기술을 넘어 기본적으로 매우 고학력자의 작업에 의존하는 모든 분야로 확장되고 있어요. 모마 같은 회사나 생명공학 기업들이 차세대 정밀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최근 1억 5,5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B 자금 조달을 완료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이끄는 이런 투자는 자체적으로 주에서 대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런 사업들과 함께 그만큼 가치 있는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들은 지속 가능한 훌륭한 산업에 기여하고 있어요. 이는 종종 몇 가지 제한된 수출에 의존하고 땅 속에서 뭔가를 캐내는 것을 포함하는 다른 국가들과 달라요. 기술 혁신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인재를 환영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항상 중요할 것입니다. 자본 투자는 선두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대기업들 간의 경쟁에 의해 인센티브를 받아 주에 계속 유입될 것입니다. 혁신은 현재 외국 및 국내 투자자 모두에게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물론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는 대부분의 주와 국가들이 그렇듯이 매사추세츠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고귀한 교육적 추구가 매우 바람직한 대학 교육과 연구 프로젝트가 있는 양날의 검이 되는 곳입니다. 주 내외의 고학력자들이
정말 좋은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이곳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아이비리그 교육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을 쉽게 밀어낼 수 있거든요. 매사추세츠는 비교적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가장 많이 이주한 주 목록에서 7위를 차지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에서 이사한 고객의 59%가 주 밖으로 나갔어요. 사람들이 떠나기로 선택하는 가장 잘 알려진 이유는 아마도 놀랍지 않게도 2023년과 2024년 사이에 평균 거의 72만 달러에 달하는 주택 가격 급등입니다. 매사추세츠의 생활비도 전국 평균보다 48% 더 높아요. 표시된 주택 가격은 전국 평균보다 112% 더 높고 공공 서비스는 17% 더 높고 음식과 의류 같은 기본 필수품의 경우 나머지 국가보다 약 32% 더 높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한 응답자의 29%는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이사했고 20%가 가족적인 이유로 19%는 다른 곳에서 은퇴한다고 말했습니다. 17%는 생활 방식의 변화로 인해 떠났다고 답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 중 비용만으로 이사한다고 답한 사람은 2%에 불과했지만 중요한 점은 많은 사람들이 비용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다른 주에서 기회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의 일자리 기회는 자신이 사는 곳에 완전히 만족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또한 생활비 압박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주간 이동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라이프 스타일, 가족, 은퇴 부분을 구성하는 이주자의 대부분은 단순히 다른 곳에 정착하려는 베이비붐 세대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완전히 냉정한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역둔의 유출은 일상적인 사람들이 이사를 가거나 초고급 산업에서 일하는 고소득 졸업생에 의해 쫓겨나면 주위 경제 지표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반드시 최적의 경제적 결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1인당 GDP 지표의 이익을 위해 고향주를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평균 지표를 더욱 부풀릴 뿐입니다. 하지만 진공 상태에서 매사추세츠를 살펴보면 이 경제 시스템이 다른 주나 다른 국가 경제에서 복제될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게다가 일부 국가들은 이미 연구개발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요. 이스라엘은 기술 혁신에 대한 막대한 투자로 명성이 높으며 정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적,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에 기업과 공동 투자하여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물론 이런 산업들에는 자체적인 지정학적 합병증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현재 첨단 기술 분야에서 부인할 수 없는 세계적인 강자입니다. 한국의 GDP의 5.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대통령 자문과학기술위원회는 2022년 연구개발 지출을 4.6% 증가시켜 약 207억 달러를 승인하여 글로벌 기술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거의 1240개의 추가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 있습니다. 비첨단 제조 관행에 대한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한 프로젝트에 대한 막대한 연구개발 지출에 대한 헤드라인이 주목받고 있어요. 요점은 전 세계 많은 국가가 매사추세츠에 구축된 것과 같은 기술 허브가 전 세계의 활동을 유치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적절한 기후 조건에 의존하는 자원 추출 및 산업보다 훨씬 더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중요한 점은 이런 노력에는 시간이 걸리고 본질적으로 위험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모든 투자가 수익을 내는 건 아니거든요. 매사추세츠는 의심할 여지 없이 제도적 이점이 있어요. 이것이 전 세계 사람들이 하버드와 MIT 같은 곳에서 계속 유학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MIT에서 학위 프로그램에 등록한 유학생은 3,612명이며 하버드의 26% 이상, 4분의 1 이상이 해외에서 온 학생들이고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다른 단과 대학조차도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온 졸업생의 비율이 높으며 이들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뛰어난 존재이며 그것은 해롭지 않아요. 그들은 종종 전문 지식을 기여할 수 있는 특권을 위해 지역 경제에 수십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입학률은 4.2% 정도로 낮을 수 있으며 이는 이런 대학들이 수만 명의 가치 있는 지원자를 걸러낸 후에 이뤄지므로 국가들은 매사추세츠의 교육 및 연구개발에 대한 입장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려워요. 많은 주가 표면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대학과 다른 싱크탱크 프로젝트를 건설할 돈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주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앉아서 생각할 수 있는 기관을 건설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세상에는 개념을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따르고 제조하거나 모든 새로운 로봇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발굴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매사추세츠는 스스로 매우 잘 해냈지만 모든 사람이 그들의 모범을 따르고 싶어 한다면 세상은 굶주린 천재들이 만든 영리한 아이디어로 가득 찰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매사추세츠를 경제 설명 리더보드에 올려서 다른 주와 전체 국가 경제와 비교해 볼 때입니다. 항상 크기부터 시작합니다. 매사추세츠의 GDP는 8천억으로 미국에서 12번째로 큰 주입니다. 만약 그것이 자체 국가 경제라면 벨기에보다 약간 앞서고 대만보다 약간 뒤처지는 세계에서 22번째로 큰 주입니다. 10점 만점에 7점을 받아요. 이 인상적인 산출 수치는 700만 명의 약간 못 미치는 인구에서 생성됩니다. 즉, 이 주는 1인당 GDP가 11만 1천 달러입니다. 매사추세츠가 자체 국가라면 이 수치를 능가하는 주는 룩셈부르크뿐입니다. 이 수치는 기술적인 문제를 통해서만 얻어졌고 모나코는 부자들을 위한 작은 도시 크기의 놀이터일 뿐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구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적으로 키운 것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인상적입니다. 모든 주와 마찬가지로 안정성과 신뢰도가 높아요. 글로벌 준비 통화를 사용하고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이점이 있거든요. 이 주는 이 시점에서 거의 400년 동안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그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재능과 투자를 유치하여 이 명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거의 손댈 수 없는 명성을 쌓았습니다.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았어요. 지난 10년 동안 경제 성장률도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경제는 국가 평균과 일치하는 약 52% 성장했지만 미국 전체가 특히 유럽과 아시아의 다른 선진 경제와 비교했을 때 세계 표준에 따라 매우 인상적인 성장을 이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매사추세츠는 10점 만점에 8점을 받습니다. 이 산업은 이 영상의 대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분명히 매우 발전되고 지속 가능합니다. 주는 여전히 더 큰 경제 시스템의 구성 요소라는 점에 상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단 한 점만 잃어요. 신체 내의 뇌와 같이 중요하고 매우 높은 보상을 받는 구성 요소이지만 여전히 하는 일을 진정으로 전문화할 수 있도록 주변에 미국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0점 만점에 9점을 받습니다. 매사추세츠는 10점 만점에 평균 8.8점을 받아 다른 강력한 주들과 함께 주 순위표에서 1위를 차지했고 전국 순위표에서도 상위권에 올랐습니다.